네. 자, 8. 자,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그러니까 지질시대, 각 지질시대의 특징들을 한번 따져볼 거야. 자, 지질시대는 원래 지구가 형성되고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데, 자, 지구 형성 시기가, 지구 형성 언제 전이었죠? 46억 년 전이지?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화석을 할게. 자, 화석은 과거 살았던 생물의 현재 유해나 그들의 생활 흔적을 말하는데, 자, 우리는 결과적으로 화석에 대한 특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질 시대에 대한 걸 물을 거니까 각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그래서 이 화석들 중에 주는 정보에 따라서 나눌 겁니다. 자, 표준 화석은 뭘 알려주는 거였지? 지진 생성 시기죠. 어느 시대인지를 당연히 그 화석이 나온다면 그 지층이 만들어진 시기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시대를 판별하는 데 이용되는 것. 자, 표준 화석 조건은 뭐야?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되죠. 자, 생존 기간은 짧아야지만이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 조건 자체는 생존 기간은 짧지만 분포 면적은 넓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다 적용될 수 있게끔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되고 특정 시기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된다. 자, 표준 화석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시상 화석. 볼 시자 상황을 알려준단 말은 태적 당시에 그 환경을 알려주는 거였지. 그래서 지층의 생성 환경, 기후를 알려주는 거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기후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원래 표준 화석은 여러분들 삼엽충이나 암모나이트나 화폐석이나 매머드나 상당히 많잖아, 맞지? 물론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시상 화석은 몇 개 안 됩니다. 자, 일단 조건. 자, 시상 화석의 조건은 표준 화석이 반대죠. 자, 시상 화석은 특정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특정 환경, 특수한 곳이니까 분포 면적이 좁은 거지. 특수 환경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애들이지. 그래서 반대로 생존 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좁다. 어떤 특정 환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화석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거의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화석과 고사리, 자, 산호와 고사리였죠. 자, 산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 얕은 바다죠. 얕은 바다고 현재 보면 자, 따뜻한 곳, 추운 곳, 따뜻한 곳. 참고로 현재 보면 북반구 저 고위 들어가면 안 나타나잖아. 저 남방 현재 자,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적도에 가까울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얕고 따뜻한 바다. 자, 고사리는 어떤 환경? 참고로 지금도 고사리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사리라 말하는 것은 고생대 때 상당히 번성을 많이 했잖아. 상당히 울창하게 많이 자랐던 애들을 말해. 그러니까 그 당시 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참고로 습하고 따뜻한 그 환경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을 말한다. 따뜻하고 습한 육지 환경. 자, 이거 외에도 가끔 조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개 역시 산호와 같은 환경. 나오는 거 일단 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자, 이거는 이렇게 자료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잖아, 맞지? 한 축을 분포 면적, 한 축을 생존 기간. 그래서 극단적으로 서로 반대되는 현저면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자, 넘어갈게. 자, 지질 시대. 자, 지질 시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현재까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지각이 형성되고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제시했어. 또는 지각이 형성되고부터 역사 시대 이전까지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지구 탄생부터 현재까지 말합니다. 자,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전체 지질 시대가 있다면 이 시대들은 현재 우리가 여러 기준으로 나눴잖아, 맞지? 대표적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성컨브레 시대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자, 참고로 자, 각 시대마다 살았던 생물들이 다르잖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살았던 생물이 달라지려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환경이 달라지거나 또는 기후가 달라져서 역시 환경이 달라지거나 자, 대규모의 지각 변동과 기후가 변하게 되면 살던 환경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생물이 달라지는 거지. 다 같은 말입니다. 앞에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 때문에 살았던 생물이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물 가지고 시대를 나누는 거지.
표준화석을 이용하는 거잖아. 자, 같은 말이야. 자, 지질시대 단위. 제일 큰 건 뭐였습니까? 이연이라 말하기도 하는 누대. 대가 누적됐다 그 말이지. 자, 누대. 그 다음 현존면. 자, 이거 점달하면 대가 되겠지. 그 다음 기. 원래 대기, 세, 절까지 있지만 우리는 기까지만 아시면 돼. 기까지만. 자, 기는 뭐 다 외울 필요까지 없는데 일단 중생대는 꼭 알아야 돼.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 트지백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대도 가능하면 알면 좋아. 고생대도. 자, 고생대는 캄 오실 때 석패. 캄 오실 때. 아쉽게 지는 걸 뭐라 그래? 아쉽게 지는 걸. 아쉽게 패하는 거. 애석하게 패하는 거. 아이씨, 뭐야. 석패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아. 자, 캄 오실 때 석패,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쭉 기억됩니까? 대봉기 기억나나? 석탄기, 패령기 이런 게 있다. 자, 알아두면 좋고 외워두면 좋아. 캄 오실 때 석패. 자, 누대는 다른 말로 이연이라 하고. 자, 좀 더 다시 볼게. 자, 그러면 다시 누대는 아까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캄브리아 시기. 자, 선 캄브리아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은생누대라 하기도 하고 선 캄브리아 시대라 하기도 하고. 참고로 은생과 현생. 자, 이 말은 은자가 은둔한다, 숨었다 그 말이지. 자, 여기는 생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숨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물이 기간은 길지만 적었다 그 말이야. 그렇지만 생물이 많아진 시기를 우리가 현생누대란 말 쓰는 거지. 나타날 현. 됐나? 그래서 은생누대와 현생누대. 다시 이 은생누대를 시생과 원생으로 나눴지. 자, 그런데 자, 조심할 게 이게 46억 시작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면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 나오는데 원래 지질시대는 전체는 시작은 지구 형성부터라 이야기했잖아. 맞지? 자, 지구 형성은 46억이죠. 46억이지. 그런데 이거는 40억부터. 참고로 지구가 만들어진 46억부터 40억까지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몰라. 지구 전체가 다 녹아있는 상태였거든. 이게 점점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 단계는 잘 몰라. 자료가 그냥 남아있지 않아. 흔적이. 그래서 시생누대는 40억부터야. 왜 이 말을 하냐면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해가지고 이 기간을 각각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됐어. 문제에서. 왜냐하면 시생, 원생, 현생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긴 기간이 누구야? 누굽니까? 시생입니까? 아니 원생이지 이 사람들아. 이거 40억부터 시작이잖아. 40이고 25억이지. 40억, 25억이죠? 우리 알고 있는 5.4억이지? 맞나? 얘는 거의 20억에 가깝지. 원생은. 시생은 15억밖에 안 되잖아. 가운데 있는 원생도 가장 길지. 이걸 물어봤다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46억부터 시작을 했다면 답은 달라지지. 됩니까? 그래서 40억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좀 전에 여기도 25억 말했는데 이것도 25억도 좀 알아두면 좋아. 근데 숫자들 비슷하잖아. 정 안 되면 40억 됐잖아. 맞지? 25억, 5.5억, 2.5억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물론 여기는 우리 알고 있듯이 5.4지만 되겠나? 이 숫자를 직접 묻는 게 아니잖아. 맞지? 됐어? 자, 넘어도 됩니까? 자, 이걸 성컨불의 시대라 칭하기도 한다. 전체를 묶어서. 자, 그러면 뭐 여담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40억 있죠? 참고로 46억부터 40억까지를 명왕누대란 말 쓰기도 해. 명왕성 있죠? 명왕성. 로마 신화에서 죽음의 신이 누구지? 오케이. 자, 명왕누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우리 교육까지는 없어. 원래 실제로 피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주는 거고. 넘어갈게. 자, 지질시대 생물 기후. 자, 이거 자, 쓸 필요 없죠? 쓸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보면 시대하고 동물, 식물, 기후들 쭉 할 건데 자, 아까 선캄브리아 시대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46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만 말한다면 일단 40억부터 시작이라는 거지. 자, 명왕누대 빼고 이야기한다. 자, 고생대는 5.4억, 중생대는 2.5억, 신생대는 0.66이죠. 알아야 돼. 자, 동물.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최초로 원래 광합성을 했던 것 누구였지? 남세균 또는 남조류. 이들이 만든 태적 구조를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 이야기지. 그래서 시생대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잘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시생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하등 동물들, 단세포 생물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원생대는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 용어가 나와. 참고로 에디아카라는 것은 지역 명이었죠. 호주 해안 지방인데 그 지방에 하등 동물이 현재 여러 가지 동물들의 화석들이 함께 발견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 그럽니다. 군, 무리 군자. 됐나? 자, 고생대하면 삼엽충이 전시대에 걸쳐 살았지? 그래서 세로로 쓴 거야. 전시대. 근데 초기에는 누구였습니까? 초기에 번성한 것? 필서. 그 다음 갑주어. 그 다음 방추충. 기억나나? 자, 얘들은 각 현존민 각각 자, 초기에 중간쯤에 그리고 말쯤에 번성했던 애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 됐지? 자, 방추충을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푸줄리나라고도 합니다. 푸줄리나. 자, 중생대는 공룡이 역시 전시대에 걸쳐 살았고, 참고로 공룡이나 삼엽충도 고생대 초기에 나타난 것, 공룡 역시 중생대 초기에 나타난 것. 됐지? 자, 또 중생대 하면 누가 있죠? 암모나이트 역시 전시대에 걸쳐 살았다. 근데 중간에 시조새, 얘는 중생대 중간에 기가 뭐죠? 쥐라기. 트라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쥐라기 때만 번성했다. 시조새. 자, 신생대 하면 먼저 화폐석, 그 다음에 매머드. 매머드는 문제 매머드라 이야기했지만 포유류들이 번성했다 그 말이죠. 자, 식물. 자, 식물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 했지? 고생대 중간부터인데 중간 무슨 기야? 육상식물이 최초로 출현하는 이 기는 알아두라 그랬어. 뭐였죠? 식물, 식물, 실루리아기. 이건 알아야 돼. 실루리아기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쯤에 자, 식물 번성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 그리고 중생대는 거치식물, 신생대는 속시식물이 번성하는 거죠. 맞나? 자, 기후 가겠습니다. 기후. 자, 기후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온난했지. 다 온난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온난한 시기 언제? 가장 온난한 시기는 중생대였죠. 맞나? 다 온난했는데 특히 온난한 시기가 바로 중생대. 자, 그래서 따뜻하긴 따뜻하겠지만 우리 갑자기 추워지는 시기가 뭐라 하지? 빙하기. 참고로 빙하기라 하더라도 적도까지 어느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좀 더 우리 알고 있는 극지방 빙하를 덮고 있잖아, 맞지? 그 면적이 좀 더 넓어질 뿐이지 적도까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됐나? 자, 그래서 신생대를 보게 되면 초반에는 전반기는 온난했지만 후반기부터 점차 한랭해지면서 나중에 추워지면 뭐가 돼? 빙하기.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지금은 무슨 기지? 지금은 간빙기겠죠? 안 춥잖아. 간빙기지? 그래서 4번과 3번이야. 자, 여러 번의 빙하기, 간빙기 있었단 말이고, 그리고 선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기와 말기에 각각 빙하기. 실제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게 이 정도야. 역시 마찬가지 중기와 말기에 빙하기. 됐나? 자, 이때는 빙하기 있다 없다? 중요합니다. 중생대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가장 온난했어. 근데 가끔 빙하기 있었다 이런 오답 제시하잖아.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자, 신생대 후반기에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돼서 나타났다. 자, 이 중에 육지에 사는 생물이 누구야? 매머드, 공룡,
시조새. 뭐 이거밖에 없죠? 됐나? 왜냐면 환경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 육지인지 바다인지. 나머지는 다 바다가 되겠죠? 물론 식물들은 다 육지가 되겠지? 됐나? 자, 나머지는 바다가 된다. 자, 시생누대 때 또 생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자, 원핵 생물하고 진핵 생물하고 누가 더 진화한 거지? 진핵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보면 원핵 생물이 출현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세포 생물들 있지? 그런 애들이 출현했다. 그 말이야. 좀 구조가 완벽하지 않잖아, 맞지? 이런 애들이 출현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 원핵 생물이 출현했다. 자,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형 동물이나 좀 하등 동물들이란 말이야. 근데 좀 더 발전된 애들 다세포 생물들입니다. 그래서 원생누대하면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자, 민성아 이건 안 나와 있잖아. 자, 이거 없는 겁니다. 자, 필석. 자, 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들 한 보면 우리 조합시켜서 전체 모습을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화석 같은 게 이런 겁니다. 남아있는 화석들이. 자, 이거 갑주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갑주어인데 실제로 아주 클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양합니다. 자, 이거 방추충. 방추 형태란 말이 우리가 뭐 럭비 같은 거 있지? 이런 형태. 그래서 실제 그 단면 안에 속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단면의 모습을 자른 거지. 실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자, 방추충. 자,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는 누구의 조상? 오징어. 자, 근데 길게 쭉, 이 집 자체가 말려있는 형태가 아니라 길게 쭉 돼 있는 애들도 있어. 그걸 벨렘나이트라고 그래. 마찬가지야. 현재 보면 어쨌거나 중생대 바다에 아주 번성을 많이 했다. 자, 화폐석, 화폐, 동전 모양. 자, 메머드. 자, 역시 화폐석 역시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단된 모습입니다. 자, 시조새. 자, 새인데도 불구하고 날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리에 이빨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날개 끝에 보면 발가락이 있어. 그래서 새와 포유류의 중간쯤. 그 시조새란 말 쓰는 거지. 새의 시조다 그 말이잖아. 넘어갈게. 자, 어느 시기 어느 기? 쥐라기. 자, 이거는 각 시대별로 자 기온들을 쭉 나타냈는데 참고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얼마? 평균 기온 15도씨죠. 뭐 지금 여기 17 나와 있는데 이건 현재 구분한 기준이고 나와 있는 게. 자, 어쨌거나 현재 보면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추운 시기를 말하겠지. 그래서 위에 현재 보면 자, 여러분 봐야 될 게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자, 낮은 시기는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가 될 거고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생대 말을 보게 되면 추운 시기가 있잖아, 맞지? 실제 이렇게 그림을 제시했지만 이 그림을 파동치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음을 표현하는 것. 되겠나? 됐지? 문제상에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 고기후 연구. 자, 이것만 끝인데. 자, 고기후 연구는 일단 화석 가지고 연구하는 것. 당장의 기후를 알려주는 것, 환경을 알려주는 것, 시상화석 있었죠? 시상화석. 자, 두 번째로 꽃가루 화석. 자, 꽃가루. 자, 꽃가루를 안단 말은 이놈이 어떤 종류인지 안단 말은 식물이 어떤 종류다. 이걸 아는 거지. 야자수가 추운 곳에 삽니까? 따뜻한 곳에 삽니까? 따뜻한 곳. 식물의 종류를 안단 말은 그 당시 환경의 기후가 어땠음을 역으로 알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자, 그리고 해양생물 화석. 자, 여기서 해양생물 화석은 산소 동위원소비를 말합니다. 산소 동위원소비. 해양생물 화석에 산소 동위원소. 양성자수는 똑같지만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란 말을 쓰잖아. 근데 중성자를 두 개 더 가진 자 18짜리 질량수 그리고 16짜리. 그래서 16에 대한 18짜리가 얼마나 개수가 되는지 이에 따라서 칭한 거야. 자, 잠깐만. 질량이 큰 놈이 증발 잘하겠어? 질량이 작은 놈이 증발 잘하겠어? 질량 작은 놈이 가벼우니까 잘 올라가겠지? 수증기로 되겠지?
질량 작을수록 잘 돼.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성이 활발해지죠. 그럼 18짜리가 나가는 수도 늘어나겠지. 됐나? 자, 생각해봐. 여기 바다야. 바다라면 온도가 올라갔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다. 라고 한다면 18짜리가 많이 빠져나가겠지. 맞아? 그러면 물속에는 18짜리가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근데 대기에는 18짜리 많아지지? 됐나? 그러면 대기에 18짜리가 많아진단 말은 이거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었을 때 이게 구름 되겠지. 다시 이게 구름 돼가지고 나중에 눈이 내리겠지. 다시 빙하로 쌓이겠지. 그래서 대기, 구름, 눈, 빙하 모두 다 18짜리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공기가 남아있습니까? 그 당시에 대기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잖아. 근데 빙하는 남아있잖아. 그 당시에 산소 동위원소 비 가지고 기온이 어땠으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지. 하나 더. 지구의 온도 올라가면 바다에 있는 18짜리는 많아져 적어져. 18짜리 많이 빠져나갔지? 바다는 어떻게 돼? 적어지죠. 적어지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바닷물 남아있어? 안 남아있잖아. 근데 그 당시에 살던 생물들이 그 당시 바닷물을 흡수한 다음에 죽어서 화석으로 남기면 남아있겠지. 그래서 화석 생물을 화석 말하는 겁니다. 자, 결과야. 결과는 생물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 값은 그 당시 온도에 반비례한다. 자, 대기와 해양이 반대인 거야. 근데 그 당시 바다 상태를 남겨둔 것은 해양생물 화석이니까. 됐나? 자, 자세한 원리는 몰라도 됩니다. 결과만 알아도 돼. 자, 그리고 자, 해양생물 화석이라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조개 껍질이잖아. 자, 조개 껍질 석회석이죠. CaCO3 O야 O. 그 당시에 물을 흡수해서 산소를 남길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 알겠지? 자, 넘어가도 됩니까? 자, 빙하코어. 자, 빙하코어 이런 거지. 자, 빙하. 물이 현재 오면 얼음 기둥을 뽑아낸 것. 저걸 우리가 빙하코어 또는 아이스코어라 얘기를 하지. 자, 이게 빙하코어. 자, 이거 아까 원리를 말한 겁니다. 뭐 현재 온도 올라가면 증발 잘해서 18짜리가 대기 쪽에 많아지고 바다 쪽에 18짜리 적어지고 이거지. 됐나? 자, 이거는 그 당시 공기들이 눈이 쌓일 때 그 당시 공기들이 같이 잡혀서 갇혀 있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당시 공기를 남겨둔 것. 좀 이따 얘기할게. 기포를 표현한 거고. 자, 그리고 빙하들 보게 되면 줄무늬 나타나는 것. 이 기억납니까? 자, 1년을 주기로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지. 자, 여름에 쌓였을 때하고 겨울하고 언제가 더 밝아? 여름이 더 밝았죠. 왜냐하면 여름에 녹게 되면 얼음이 어는 거잖아. 물이 어는 거잖아. 좀 더 투명하지. 근데 눈이 쌓이게 되면 여름 투명합니까? 좀 불투명합니까? 불투명하죠? 그래서 오히려 여름이 더 밝았지. 겨울이 더 어두웠지? 그럼 이게 한 세트로 1년이 되는 거잖아. 기억나나? 자,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빙하 내 물 분자 H2O에 역시 산소 동위원소 B. 이 값은 온도의 비례 반비례? 비례하는 거죠. 위에 있는 해양생물 바다와 반대였어. 이거 비례한다는 것. 결과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원리는 안 물어봐. 자, 그리고 빙하 속에 있는 기포, 갇혀있는 애들, 그 당시 공기를 따져볼 건데 이 기포 안에 공기 조성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의 양을? CO2의 양을. 자, 지금 온난화되고 있잖아, 맞지? 온난화의 원인이 뭐라고? 이산화탄소죠. 근데 이놈은 우리가 산업화에서 최근에 늘었지만 어떤 이유였든 간에 CO2가 많으면 온도 올라갑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CO2 양만 알게 되면 그 당시 온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 이 CO2 양은 온도와 무슨 관계? 비례관계. 됐지? 자, 해양생물 화석은 반비례. 그리고 빙하에 있는 물 분자 산소 동위원소 B는 온도의 비례. 그리고 기포 속에 있는 CO2 양도 온도의 비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줄무늬. 빙하코어 줄무늬는 자, 겨울에는 좀 어둡게 나오고 여름에는 밝게 나오고. 자,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 자, 밝은 때가 어느 시기죠? 밝은 때가?
여름 좀 더 따뜻한 시기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어두운 건 겨울, 가을 되겠지. 참고로 그걸 알겠지. 자, 좀 전에 나왔던 건 이거는 증바람. 자, 증바람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염. 호수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있죠. 근데 만약 기후변화 때문에 거대한 호수가 있지만 이게 증발돼 버리면 안에 녹아있던 애들이 현재 그대로 앙금을 만들면 쌓이겠지. 대표적인 게 암염. 자, 무슨 태저감? 화학적 태저감이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땅속에 이렇게 소금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선전 보게 되면, 이런 광고에 보게 되면 히말라야 핑크 솔트 들어봤나? 그런 것들. 남미나 유럽에서는 땅 파서 이렇게 소금을 얻습니다. 자, 나무 나이테. 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열대 우림. 따뜻하고 비가 많아야 돼. 그래서 온도와 강수량은 바로 성장 속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따뜻할수록 비가 많을수록 잘 자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이테는 더 두꺼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장 속도와 나이테 푹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지. 자, 우리나라 보면 태양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기울어서, 자, 북쪽으로 기울어서 뜨거워집니까? 어느 쪽이죠? 남쪽이지. 그래서 나무를 보게 되면 남쪽이 훨씬 더 잘 많이 자라 있잖아. 자, 이게 마지막. 자, 지질시대 태적물들. 자, 빙하 태적물이 있다. 자, 빙하 태적물. 자, 빙하 태적물. 빙하에 의한 태적물들을 말해. 그러면 당연히 빙하가 있었단 말이니까 한랭한 기후를 말하겠지. 자, 암염. 자, 암염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증발된 거잖아. 결과적으로 증발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건조한 환경이 되겠죠. 자, 석탄은 무슨 태저감이었죠? 유기적. 식물이 쌓여서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어쨌거나 쌓인 애들은 많겠지만 어쨌거나 석탄 만들 정도로 식물이 많았단 말이잖아. 그 말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던 온난, 수빈한,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2번. 자,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나타내고 있고, 자, A가 성캄브리아, B가 고, 중, 신 될 겁니다. 됐지?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서 시대에 차지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있는 거죠. 자, 문제 갈게. 자, 차지하는 시작되는 시기만 따진다면 46호, 5.4, 2.5, 0.66 이 숫자는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A는 성캄브리아 맞고 B, C, D로 갈수록 생물 진화 정도가 낮다. 아니죠?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진화 정도가 높아지겠지. 좀 더 진화한다 그 말이죠. 자, B와 C 시대 말에 각각 생물 멸종 현상. 참고로 멸종이란 말은 어차피 그게 멸종되고 다음 시대에는 다른 생물이 번성한다 그 말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나눴잖아. 자, C 시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C 중생대 빙하기 없었죠? 기억하셔야 되고 인류는 D 시대 말. 참고로 기간은 700에서 20만 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신생대에 탄생한 것, 나타난 것. 자, AD 지질시대에 해당하는 표준화서 옳게 연결한 것. 자, 삼엽충은 고생대. 시조새는 중생대. 공룡 중생대. 암모나이트 중생대. 방수충 고생대 말이었죠. 됐지?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답은 3번. 자, 아까 빠졌던 게 실제로 성캄브리아 시대 중에 46억에서 40억까지를 명왕 누대라고 한다. 근데 이건 우리 교육과정 없기 때문에 꼭 몰라도 됩니다. 자, 넘어갈게. 자, 4번. 자, 먼저 기억 보게 되면 A와 B 사이를 경계로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자, 지질시대를 구분한단 말은 시대별로 살았던 애들이 다르잖아, 맞지? 그래서 만약 경계로 잡는다 그러면 이때 새로운 생물의 출현과 멸종이 많은 걸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A, B 봐봐. A, B를 봤을 때 자, 지금 가가 나타나고 나가 나타났죠? 맞나? 새롭게 출현한 거지? 자, 그리고 마도 출현했지? 그리고 바는 없어졌잖아. 멸종했잖아. 그러면 이때 급격히 많은 변동이 생겼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 B와 C 사이. B와 C 사이는 없죠? C와 D 사이. 하나 멸종했고, 하나 나타나고, 또 하나 멸종했고. 세 개지? 그리고 D, E 사이에는 하나 멸종. 1밖에 안 되죠. 그러면 가장 많이 생물계에 변화가 생긴 건 A와 B 사이가 되겠지. 됐나? 그래서 생물계에 급변이 생겼단 말은 기후변화도 심했다. 또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정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합으로서도 역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큰 시간 간격을 가지잖아. 됐나? 자, 표준화석. 자, 표준화석은 생존기간이 자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은 거. 이거 지금 면적은 안 나와 있잖아, 맞지? 시간장 이제 지금 지층 여기 나오는 지층을 표현한 것은 이건 시간의 흐름이잖아. 분포 면적은 알 수는 없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시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된다? 짧은 것. 그래서 표준화석으로는 현재 바가 적당하겠죠. 생존기간이 짧은 거니까. 자, B와 C는 부정학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자, B, C 사이에는 새로운 생물 출현과 또는 멸종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어떤 시대가 변했다는 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없는 거잖아, 맞지? 참고로 A와 B 사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 가오나? 자, 8번 갈게. 8번. 8번 아까 하기로 했습니까? 오케이. 자,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지시대. 자, 40억 년 전부터라 그랬어. 바로 시생누대부터 이야기한 거지? 자,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누대를 말하고 있다. 자, 원생누대 시작이 얼마라고? 25억. 자, 현생누대는 고생대 시작이죠. 얼마? 5.4억. 자, 가겠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자, 산소를 최초로 만들었던 애가 누구야? 남조류, 남세균이었죠? 바로 시생누대 때 나타났지? 근데 이들이 산소를 만들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이 산소들이 오존층을 만드는 거지.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생물들이 나타난 거지. 그러면서 육지에도 식물들이 많아지면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산소는 지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산소는. 자, 이거 봐봐. 산소는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알겠지? 넘어되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것. 다세포 생물은 어느 시기였죠? 원생누대였지? 아까 시생누대 때 진핵생물, 그리고 원생누대 때 다세포 생물 출현했다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 이건 고생대 말에. 어쨌거나 대멸종들이 있어가지고 시대가 변하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생대 말, 중생대 말 다 대멸종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가장 큰 멸종은 고생대 말이야. 그래서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 이때 가장 큰 멸종을 겪었다. 삼엽충과 방추충 이때 다 없어졌지? 자, 지금 10번에도 그게 내용이 나와 있잖아, 맞지? 자, 가겠습니다. A 시기에 육상동물 출현. 자, 육상식물과 육상동물은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그랬어. 정확하게 언제라 그랬지? 고생대 어느 시기? 육상식물. 실루리아기. 기억하세요. 이건 좀 알아야 돼. 자, 어쨌거나 고생대 실루리아기니까 근데 A 시기, 자, A 시기에 A는 지금 고생대 초기잖아, 맞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정확하게 실루리아기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동물과 멸종 비율. 자, 비율. 자, 비율 보게 되면 누가 더 많이 줄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지? 봤을 때 C가 더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다. 자, D 시기의 공룡 멸종. 자, 중생대 끝. 맞습니까? 맞죠? 자, 넘어갈게. 암모나이트도 역시 같이 멸종도 했겠지. 자, 11번. 자, A, B, C는 시생, 원생, 현생 세 가지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누굽니까? 남세균, 남조류가 되겠지? 자, A는 어느 시기? 이게 시생누대. 참고로 대륙지각은 약 38억 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38억. 근데 시생누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40억이라 이야기를 하잖아, 맞지? 40억에서 25억까지. 자, 에디아카르 동물군 나오죠? 이게 원생이죠? 자, 거씨는 현생이 될 건데 특히 어느 시대입니까? 출현 자체는 참고로 번성을 지금 원래 중생대 했다는 거고 원래 실제 출현 자체는 고생대 합니다. 앞 시기에 출현했다 그 뒤에 했다 번성을 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번성 시기를 말했으니까. 어쨌거나 현생 누대다. 자, 기억은 A 누대 출현. 기억은 A. 맞죠? 자, 지질시대 길이는 A 누대가 C 누대보다 짧다. 자, 이 중에 가장 긴 건 누구였지? A, B, C 중에 가장 긴 건? 원생 B였죠? 됐지? 그 다음 현재 보면 A, 그 다음 C였지? C가 가장 짧았습니다. 자, B 누대. 요거 시간이 아까 40억과 25억 이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자, B 누대에는 초대륙이 존재하지 않았다. B. 자, 에디아카라 동물군. 어쨌거나 지금 B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캄브리시타 내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유명한 건 누굽니까? 초대륙 하면 판게야. 판게는 언제?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거지. 뭐 고생대 초기에 뭐 얼마나 몰라. 근데 우리가 판게아를 하나, 판게아도 제시했지만 또 하나 뭐 있죠? 로디니아. 로디니아는 성캄브리시타라 그랬지. 참고로 12억에서 한 8억 정도야. 시기는 몰라도 돼. 어쨌거나 로디니아 정도는 판게아는 고생대 말이고 로디니아는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거. 그 정도 마셔도 돼. 알겠지? 그럼 어쨌거나 그 전에도 있었잖아, 맞지? 맞지? 12번. 자, 가나는 태저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두 지역 돼 있는데, 자, 가는 태백시 구문소. 자, 태백시 구문소 하면 어떤 암석이? 어떤 암석? 석회암이죠. 태백시 구문소 하면 대표적이잖아, 맞지? 어느 시대? 고생되고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바다라는 환경. 아셔야 돼. 석회암은 바다야. 그래서 고생대 바다라는 환경을 알 수가 있고, 자, 고성군 하면 해남과 고성군이 나오면 공룡 발자국으로 유명하지. 자, 공룡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느 시대? 중생대. 이거 지금 바다까지만, 둘 다 해안까지만 환경은 바다입니까? 육지입니까? 당시에 호수 환경, 호수 주변,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바다, 중생대 호수 주변, 육지라는 거 아셔야 돼. 자, 가의 암석은 나의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 자, 가가 고생대니까 먼저지. 먼저가 되겠지? 자, 나의 암석은 바다. 지금은 바다까지만, 이거 분명히 말하면 태적 당시를 말하는 거지. 호수 주변 육지입니다. 자, 가나의 층리가 나타난다. 층리라는 것은 태적암에서 입자 종류가 달라지거나 또는 입자 크기가 달라지면 층과 층 사이 구분되는 거 있지? 그 선 구조를 층리를 하지. 당연히 태적암이니까 당연히 층리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됐나? 자, 그림은 지칠시대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 돼 있는데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 보게 되면 자, 25억. 이거 시생대와 원생대를 나누는 기준이었죠. 그래서 시생누대와 원생누대. 자, 디귿과 리을 보게 되면 자, 공룡 출현되어 있는데 공룡 출현은 언제부터? 중생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보면 고생대 그리고 공룡 출현부터 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생대와 신생대를 합친 게 되겠지. 리을은. 됐나? 자, 갑니다. 최초로 다세포 생물. 자, 이거 우리가 추가적으로 했던 게 자, 원핵 생물이 출현한 것 언제였죠? 그거 시생누대였지? 맞나? 단세포 생물 같은 건 아주 하등 동물이잖아? 근데 다세포 생물 출현한 건 언제? 원생누대를 그랬죠. 대표적인 게 이런 다세포 생물들, 에디아카라 동물군 기억납니까? 그런 것들. 자, 니은 될 거고. 생물의 광합성이 최초로. 생물 광합성 최초라는 애가 누구야? 남세균, 남조류. 이들이 만든 태적 구조가 스트로마톨라이트. 기억나나? 그래서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게 시생누대란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됐지? 자, 최초 육상식물.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당연히 최초 육상식물은 고생대인데 기까지 알아두라 그랬어. 어느 기입니까? 실루리아기. 고생대 중에서도 실루리아기. 참고로 육상식물 그랬지만 육상동물도 이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실루리아기 알아야 돼. 민호 알겠나? 자, 빙하기가 없었던 유일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중생대였죠. 맞지? 그래서 빙하기 없었던 현재 시대는 디귿이 아니라 리을의 일부. 리을 중에서도 중생대다. 다시 말하지만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다. 자, 방추충이 번성한 지질시대는 방추충 언제입니까? 고생대였죠? 맞지? 고생대 끝 무렵이었지? 기억하셔야 돼. 푸줄리나라고도 한다는 것. 자, 17번 갈게. 자, 지질시대에 일어난 주요 사건 되어 있는데 삼엽충 출현, 방추충 멸종, A는 바로 고생대가 되겠죠? 고생대입니다. 자, 그리고 화폐석 멸종되어 있는데 자, 화폐석은 언제 번성했죠? 신생대 초반에 번성했잖아, 맞지? 그러면 화폐석 멸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보면 신생대 끝이라기보다는 신생대 중간쯤을 말하겠지. 됐나? 이후에 포유류, 메머드 같은 포유류들이 번성을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중생대와 신생대 전반기, 신생대 앞부분을 말한다는 거지. 자, A 기간 최초로 척추동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 가장 하등이 누구야? 척추동물 중에 사람은 뭐죠? 척추동물 맞습니까? 맞죠? 포유류. 들어가지? 제일 처음 누구야? 어류가 되겠죠. 어류 다음 뭐지? 양서류.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포유류, 조류 이런 순서 같지? 물에서부터 계속 육지로 점차 들어가는 거 있잖아. 나중에 하늘까지 가는 거지. 되겠나? 기억하셔야 돼. 자, 어류를 말하는데, 자, 이거 오르도비스기 때 출연했다 그랬습니다. 오르도비스기 때. 어디에서 트집 기억납니까? 좀 전에 말했던 5가지. 자, 어류, 양서류. 양서란 말은 양쪽에서 서식 가능하다 그 말이잖아. 물과 육지.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포유류, 조류. 자,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문제 나올 거야. 그 각각의 기는 알아두면 좋아. 어쨌거나 이건 오르도비스기. 어쨌거나 고생대라는 것 아시면 되고. 자, B기관의 판계하고 분리되었다. 판계는 언제 만들었죠? 고생대 말에 만들었지. 그리고 중생대 초부터 분리가 됐잖아. 그래서 고생대 지나고 중생대 시작했을 때부터 분리가 된 것. 자, B기관 지층에서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B기관.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야. 자, 양치식물 하면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고사리와 이끼가 있는 거지. 자, 봐봐. 이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물을 때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이런 말도 쓴단 말이야. 맞나? 근데 여기서는 양치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지금도 고사리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지금도 고사리 화석이 만들 수 있는 거야. 되겠나? 번성 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발견될 수 있냐? 그 당시 살았냐? 이걸 묻는 거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모기는 아니라는 거지. 아마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겁니다. 됐나? 이거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도 있으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성을 많이 묻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자, 18번 가겠습니다. 18번. 자, 주요 동물군 생존 시기 나와 있는데, 자, 각각이 뭐라 했냐면, 어류와 파충류와 포유류. 자, 아까 했지? 어류, 그 다음 뭐라고? 양서류, 그 다음 파충류, 그 다음 포유류, 그 다음 조류였죠. 자, 그러면 지금 왼쪽이 과거니까 제일 처음 나타난 게 A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란 말이잖아? 그러면 지금 어류, 파충류, 포유류 순서를 정할 수 있지? 각각 A, B, C가 뭔지를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기를 좀 알아두면 좋다라고 했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육상식물 나타나는 거, 실루리아기 꼭 알아야 되고, 자, 이들 나타난 시기는 이렇게 외워두면 좀 좋습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돼. 되겠나? 자, 어류, 자, 볼게. 어가 아니라 이거 오입니다. 오르도비스기. 오류야, 오르도비스기, 대봉기, 석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이걸 말하는 거야. 이 각각이 나타난, 출현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디에서 트집이라고 계속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 맞지? 좀 알아두면 좋다고. 알아두면 좋다고. 자, 그러면 A는 어류. 맞고. 자, C는 번생, 자, 신생대 번성. 포유류 신생대 번성은 맞죠? 맞지? 우리가 신생대 알고 있는 신생대 중에서도 후반기 때 번성을 했잖아. 자,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 자,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만든 거야? 신생대였죠. 정확히 말하면, 자, 신생대 시작이 얼마죠? 6,600만 년 0.66억이지? 참고로 신생대 때 히말라야 산맥 인도 대륙하고 유라시아 대륙 부딪힌 게 약 3,800만 년 전이야. 되겠나? 자, 어쨌거나 신생대 때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륙 분포 그림 막 나오잖아. 맞지? 대륙 분포 그림이 나오면서 원래 인도 대륙은 어디 있었죠? 남극 부근에 있다가 계속 북장하잖아. 맞지? 와가지고 유라시아 대륙과 부딪히면 그때부터 인도 대륙 그때부터 히말라야 산맥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인도 대륙이 붙었느니 여부 요거 가지고 시기를 좀 알 수 있는 문제잖아.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도 하잖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 부딪힌 건 신생대 이때부터 히말라야산이 만들었다는 거야. 이건 대륙 분포와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라는 거야. 됐나? 자, 넘어갈게. 자, 20번 갑니다. 20번. 자,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 18번 문제와 유사한데 자, 지질시대에 대한 원격 수업 나와 있고 가나다는 각각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자, 고생대 기, 캄 오실 때 석패 기억하십니까? 중생대는 트지백,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고생대도 가능하면 알아두면 좋아. 캄 오실 때 석패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아. 좀 기억하자.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실루리아기, 대본기, 석탄기 이거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됐나? 자, 문제 갈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류와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순으로 발전을 했고 출현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트집이란 말을 좀 썼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거 지금 노란 선으로 연결한 건 뭐냐면 각각의 번성한 걸 말해. 일단 출현하자마자 번성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에 출현을 하고 어느 정도 개체수가 많아지면 번성을 하겠지? 그래서 이건 이제 보면 각각의 번성 시기를 말한 겁니다. 노란 거는. 됐나? 자, 문제 갈게. 갑조를 비롯한 어류가 번성하였고 최초로 양서류가 출현. 양서류 언제? 대번기죠. 대번기. 그래서 가는 대번기란 걸 알 수가 있고 자, 양서류가 전성기 이루었고 최초로 파충류. 파충류 나온 건 언제? 석탄기. 그래서 나는 석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런데 자, 다 최초로 육상식물. 육상식물 언제? 최초 육상식물? 실루리아기 꼭 외워둬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다는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봐봐. 이 문제에서 아까 다는 꼭 외워두라 그랬어. 맞지? 그러면 다는 결정을 할 거야. 그러면 세 개 중에 대번기, 석탄기, 실루리아기 중에 일단 실루리아기는 없어졌잖아? 그러면 가나를 구분할 때 자, 봐. 양서류하고 파충류하고 누가 먼저야? 양서류가 먼저죠. 그리고 시, 기. 대본기와 석탄기 중에 누가 먼저야? 대본기죠. 이걸 굳이 안 외워두더라도 얼마든지 이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필수적인 건 육상식물 최초 출현은 실루리아기. 이것만 알고 있고 캄 오실 때 석패라는 그 순서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동물들이 출현한 순서만 알고 있으면 이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겠나? 그런데 이것까지 외워두면 더 좋다는 거지. 됩니까? 알겠지? 자, 문제 갈게. 자, 오존층은 다보다 먼저. 자,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지. 자, 물 속에서 자외선 막아줍니까? 안 막아줍니까? 막아주니까 물 속에서 먼저 생긴 거잖아. 생물들이. 그리고 물 속에 사는 생물 중에 남세균이 남조류가 광합성하면서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물 속에서 산소가 많겠지? 그러면서 물 밖으로 나오는 거지.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나중에 오존층을 만드는 거지. O3. 됩니까? 그래서 남세균에 의해서 광합성하는 애들에 의해서 오존층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제 바깥에도 보호층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육지로 나오는 거지. 됐나? 그러면 당연히 육상식물이 나오려면 육지로 나오려면 물 밖으로 나오려면 당연히 오존층이 먼저 있어야지. 됐죠? 자, 나는 대봉기. 석탄기죠? 자, C. 지질시대는 가나다 순이다. 가나다 맞습니까? 캄 오실 때 석패. 실루리아기 먼저였죠? 됩니까? 그래서 순서는 현재 보면 이게 아니고 다가나가 되겠지. 됐나? 캄 오실 때 석패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21번. 자, 어렵지 않아? 자, 세지역 단면 지층 화석 나와 있는데 자, 공룡발자국, 삼엽충, 방추충. 자, 방추충하고 삼엽충은 고생대 생물이고 바다라는 거 알죠? 자, 공룡발자국, 공룡. 어느 시대? 중생대고 육지 환경이죠? 자, 갑니다. 가장 최근에 생성된 지층은 웅이암층이다.
참고로 문제에서 역전 안 됐다 그랬지? 역전 안 됐죠? 역전 안 됐으면 아래쪽이 나이 많은 거야? 위쪽이 나이 많은 거야? 아래쪽이 나이 많고 위에 게 최근에 생긴 거지? 그리고 AB를 보게 되면 모두 다 고생되잖아. AB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다 고생되죠?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층인 공룡발자국이 있고 그 위에 또 있는 거잖아. 가장 최근은 바로 응이암층 되겠지. 됐나? AB는 다 고생되니까. 됐습니까? 자, B지역 이암층은 중생대 생성되었다. B지역의 이암층. 역전 안 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고생되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것도 고생되는 고생대 이전이 되겠지. 맞나? 당연히 현재 분명히 그 미래라고 말한 건 틀렸지. 자, 세 지역 모두 바다의 생성. 바다입니까? 공룡 있지? 공룡 있으니까 이 말은 틀렸지. 공룡 발자국은 육지. 뭐 됩니까? 자, 22번 갑니다. 자, 평균 기온 나와 있고 암모나이트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밑에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A, B, C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거. 숫자 지금 나와 있죠? 이거 대략적으로 알아야 돼. 자, 갈게. 자, 암모나이트 나와 있으니까 중생대 바다 환경. 자, 가겠습니다. A 시기 말의 판계의 형성. 고생대 말의 판계의 형성. 맞죠? 자, B 시기 현재보다 대체로 온난하다. B는 중생대. 가장 온난한 시기였지? 맞습니까? 그리고 현재 값이라고 점선 나와 있잖아. 중생대가 더 위에 있잖아. 더 따뜻하다 그 말이지. 자, 됐고. 나는 C 시기의 표준 화석. 자, 중생대니까 C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이걸 누가 오케이.